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진도 나왔지만 저는 예상보다 훨씬 반겨주시고 뜨겁게 맞아주셔서 역시 부산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올 때마다 부산에 오면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어제 특히 구포시장 그리고 부산대역전의 그 온천천 길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구포시장에 왔던 걸 기준으로 보면 2024년에 왔었고, 그리고 금정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다가 역전승했던 그때 제가 금정에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피워크라는 이름으로 걸었었거든요. 그때 바로 그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게 24년 10월이었죠. 아직 재보궐선거가 일정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부산, 대구 앞으로도 더 많이 다니겠습니다. 이런 건 지금이 보수 재건을 해야 될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보선 자체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목매고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재보선을 목맨다기보다는 보수 재건을 목매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대구 그리고 부산을 찾은 겁니다. 12월 3일날 2024년 12월 3일날 계엄 이후에 보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괴멸 상태 직전에 가고 있죠. 그런데 보수가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지 않고서, 윤석열 노선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인데 이걸 극복하지 않고, 한마디로 그런 세력들이 윤호견 세력인데 그런 세력들이 중심으로 보수를 이끌어가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전혀 극복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윤석열 노선 그리고 윤호개인 노선을 완전히 절연하고 보수가 미래로 가고 재건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걸 위해서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필요하다고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서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들 이 태풍이 지나가고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과실을 먹겠다라는 입장이고, 오히려 시민들이 더 절실하시고 어떻게 보면 더 안 달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대차게 해볼 테니 내 방향이 이런 것이니까 저한테 맡겨보시면 어떠냐라고 설득하는 것이지, 대중을 보면서 대중이 원하는 걸 오히려 대중을 앞세우고 그 뒤에 서서 과실을 따먹는 게 정치적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죽이 되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산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연설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방향을 선명하게 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차게 이걸로 가볼 테니까 한번 믿고 뒤로 한번 저를 앞세워서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유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제 오셨는데 분위기는 그걸 통해서 어디가 드셨죠? 차장님 직접 보니까 건물 포스가 장난 아닌데요?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공사비는 총 약 7억 7천 정도. 다양한 해주는 분위기. 양쪽 다 굉장히 뜨겁고요.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윤호개인 측 세력들 그리고 당권파 세력들, 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 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나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십니까 요즘에? 노골적으로 부정선거가 물론을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소수인데 마치 언론 등에서 나가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위세를 이용해서 영남 지역은 그런 사람들 위주고, 한마디로 말해 짠물이다 이런 식의 왜곡된 가스라이팅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아직도 있는가라고 하도 듣다 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가보고 그리고 어제 2박 3일 동안 부산에 있는 동안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렇게 계시는 동안에 저도 이제 예전에 부산이나 대구에 많이 와봤잖아요. 뭐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의사를, 예를 들어서 뭐 윤호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신다든가 뭐 배신자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보셨다시피 구포나 온천천 부산대역전 앞에서도 길을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뭐 외지인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만큼 오시지 못하죠. 근데 제가 그 이제 윤호긴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져가고 항의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부산에서도 그랬고 대구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정말 나라가 어려운 때니까 당신을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라도 해봐라 라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하겠다는 것도 사실 그겁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때 국민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 외의 선택지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국민의힘은 제1야당이고 전통의 보수의 정통성을 있는 정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대단히 퇴행적인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믿고 그리고 여기 의지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 이분들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국민의힘을 올바른 보수의 노선, 대한민국을 위한 노선 돌아오게 해서 쇄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길을 제가 포기하면 국민의힘이 정말 윤호기인들만 남아서 덩치 큰 어떤 숙주로, 그리고 그 보수의 영역을 차지하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줄어들게 하는 그런 이 블랙홀 같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저를 제명한 세력들이 복당 불가론 얘기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고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제가 돌아가서 보수를 재건하고 제1야당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당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다시 만들 겁니다. 지금 이게 총선이 아니라 지선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정치공학적인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이 유죄가 지금 더 늘어지게 되면 정말 민주당의 폭주가 더 이어질 것이고 시스템이 무너져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황까지 손 놓고 앉아 손가락 빨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 좋은 리더십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에 여의도 내에서 어떤 큰 이 동력이 생기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제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럴 때는 원래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할 때는 정치인들이 민심을 견인하기도 하고 민심을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정상적인 정치가 돌아갈 때죠. 지금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정치인들을 견인해야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서면시장을 가고 부산에서 구포시장과 온천천 부산대역전부터 걸었던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이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먼저 움직이지가 잘 않죠. 그러니까 제가 호소드리는 것이 지금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해 주십사. 그리고 다수거든요, 그분들이. 저 윤호개인을 추종하는 퇴행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행동하는 다수가 나서 주셔야 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길이고 그 방향으로 제가 저는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을 때 오답을 낸 사람한테 정답으로 가자고 하는 것을 분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미 역사적 판단, 사법적 판단은 이미 한 페이지 지나가고 과거의 문제가 됐는데 그 과거의 이 잔재를 유령처럼 잡고 몇몇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수 전체, 진영 전체,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앞장서는 것은 분열이 아닙니다. 그건 재건입니다. 그리고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가 5라고 하는 사람한테 2 더하기 2가 4라고 주장하는 게 분열입니까?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영남의 많은 분들이 상식적이십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다 그러셨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지 않고 윤호겐 노선으로 갔을 때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다시 정권을 잡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익을 빨아먹는 사람들이 연명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더 이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수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그 노선대로 가면 그냥 망합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데 막겠다고 나서면서 선명하게 나서는 정치 세력이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긋지긋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저라는 배를 이용해서 한번 건너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 이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만 제가 계엄과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그런 잘못된 폭주를 제어하고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 한 2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저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으면서도 그 입장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마음 아프다. 그리고 저를 야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서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도 공감해요. 다만 탄핵이 됐더라도 한덕수, 옹림도 이런 거 안 하고 제대로 했으면 정권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의 정서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도 존중하고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배의 선장을 꼭 사랑해야만 그 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그 선장을 좋아하고 선장하고 뭐 끝까지 같이 가려고 배를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지긋지긋한 바다를 건너야 해요. 그래야 보수 재건이 가능합니다. 왜 보수 재건이 그래야 가능하냐면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실정을 해도 여기서 이탈한 사람들이 윤석열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정당으로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17% 나오고 20% 나오는 거예요. 다 튕겨져 나간다고요. 근데 그 재건의 기본이 이겁니다. 이걸 일단 건너자. 제가 그 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가 그런 입장을 가진 정치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보수가 이 바다를 건너기에는 좋은 배 아닙니까? 다른 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들 입장을 바꿨잖아요. 뭐 계엄을 반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윤 대통령이 뭐 석방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뭐 윤호겐 쪽으로 다 붙고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길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배로 삼아서 한번 건너보시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께도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를 건넌 다음에는 그때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물을 건넌 다음에는 배를 버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이 바다를 건너자.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는데 제가 부산말로 아주 대차게 앞장서겠다 이 말씀 드린 겁니다. 해당행위라기보다는 해장행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당에게 해가 됩니까? 당에게 이익이 되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경기잖아요. 주가는 높지만 그렇게 경기가 상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서민들한테 그게 바로 와닿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물가도 높아지고 어려운 경기 부산 전통시장에 의원들이 각각의 상징성을 가진 의원들이 내려와서 상인들 응원하고 하나라도 더 팔아드리는 거? 그게 회방 놓을 일입니까?
그게 당에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당연히 보수 정당에게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이익이 되는 행동이고 장려해야 할 행동입니다. 지금 윤호개인 당권파들은 당에게 해가 되는 해당행위라는 거하고 장동혁 당권파에게 해가 되는 해장행위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통의 제1야당이 장동혁 당권파의 사당이 된 겁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번에 한중 윤호개인 당권파들의 홍위병식 겁주기 그리고 완장차고 6.25 때 죽창 휘두르는 것 같은 그런 폐악질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 징계 가처분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이건 반헌법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제1공당이 반헌법적이라는 얘기를 법원으로부터 듣고도 그리고 하나도 반응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장동혁 윤호개인 당권파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대차게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도망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꼴입니까? 이번 부산에서도 1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좀 너무 다른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전날 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신창국밥에서 뭐 돼지국밥 같이 먹고 그랬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우리가 얼마나 서민 민생에 정말 진심인지 보수 재건의 진심인지를 부산 제9사 부산의 구포 그리고 온천철 행사에서 더 많이 보여주겠다. 오히려 대구 오셨던 분들 숫자가 더 늘었죠. 그걸 그렇게 오셨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제가 그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모두 참여하겠다고 오신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잖아요. 부산까지. 제가 의원님들 마음을 대신 전하겠다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현장에는 오시지 말아주십사 이렇게 제가 부탁드린 거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 그거 당권파들이 뭐 위협하는 게 위축돼서 그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배현진 의원에 대한 가처분 결과가 난 상황이었어요. 거기서 뭔 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보수 재건, 대한민국 지키기 그리고 부산 시민을 응원한다라는 저의 어떤 우리들의 본질과 마음이 그런 한줌 윤호개인 당권파들의 찌질한 트집 잡기 때문에 흐려지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트집 잡는 사람들 몇 면을 한번 보세요. 무소속 한덕수 옹립하겠다고 당직과 당적 걸고 진짜로 해당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좀 뭐 지나간 얘기지만 만약 그때 그 사람들처럼 한덕수 제1야당에 우리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로 갔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떤 결과가 났겠어요 지금? 그렇게 됐었으면은 정말 위헌정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트집 잡기, 으름장 돕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의원들께서 이번에는 제가 부산시민을 만나는 건 저한테 양보해 주십사라고 부탁했던 이유는 그런 찌질한 트집 잡기 때문에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은 제가 보수재건이라는 이 명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치공학적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제 입장은 확고합니다. 결국은 상식과 헌법과 사실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선거 출마를 전제로 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보수 재건이 되지 않고 윤호개인 절연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이 상황이 길어질 겁니다. 정말로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게 제 진심입니다. 국제신문에서도 어제 부산에서 제가 다닐 때 상황들 많이 취재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목소리가 컸습니까? 과거랑 비교해 보시죠.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리고 과연 정말로 거기에 많은 모였던 부산 시민들의 그 열망이 과연 진짜 그 말하는 배신자라는 그런 식의 프레임이 정말 이 영남의 상식적인 다수를 대변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 저는 그 프레임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계엄을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걸 가지고 배신자라고 한다면 그게 뭐 윤석열의 배신자 이런 거겠죠? 그럼 반대로 제가 계엄에 동조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윤 대통령이 계속 군통 수권 유지하면서 군 동원해서 자기 보호하고 이거 놔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대한민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배신했어야 됩니까? 저는 그 말씀 이제는 저는 눈이 들어왔지만 좀 이제 한번 얘기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인으로서의 생각을 정말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총선 때 김건희 여사 익심 논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만큼의 장관 때 뭐죠? 깨, 뭐 참깨 이런 거 선물 들어와도 다 신고했습니다. 그 권익위에서 원래 공직자들이 선물 받으면 신고해야 되거든요. 제가 장관 때는 모든 공무원 중에서 제가 신고한 게 절반이 훨씬 넘었을걸요. 다른 사람들은 뭐 A하고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공과사를 구분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가 정치 길게도 그걸 지킬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윤석열 부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겠다면 얼마든지 그러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탄핵은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탄핵을 피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조기 퇴진 약속 받고 그랬던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판 져서 조기 퇴진 약속 받아내고 탄핵으로 안 가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바꿔서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고요. 탄핵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탄핵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 길에 벗어나서 탄핵으로 가겠다고 본인이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걸 아직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조기 퇴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탄핵시켰다? 아니죠. 그건 전혀 반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윤 대통령이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런 거짓말로 시민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보니까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뭐 시골 이 어르신들 뵈면서 막 그렇게 속이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탄핵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조기 퇴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군통 수권까지도 그대로 행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탄핵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군을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했겠죠. 그러면 보수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저는 그걸 두고 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하는 책임 미루기 같은 걸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자기 살자고 군 안 동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라는 것. 그럼 그때 막아야 합니까? 막지 말아야 합니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만 탄핵으로 인해서 이제 정권을 이재명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온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참 안타깝고 공감해요. 그런 면에서 저를 뭐 야속하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감수하겠는데 그래도 이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배신자 운운하는 거는 프레임도 아니고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정말로 저를 그런 이유로 배신자로 생각한 사람이 정말 다수였다면 어제 구포시장 온천천 같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저보고 배신자라고 하는 사람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장년층이나 노년의 선배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갖겠다는 것도 저도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가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선배님들은 오랜 시간 정치를 봐오셨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좀 크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식의 생각 가지고는 정말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현명한 다수 시민들은 이미 그 문제는 판단에 서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산 시민들은 복잡하게 말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복잡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산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부산을 발전시키고 부산 시민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산에 몇 년 살면서 이 부산을 대단히 사랑하고 즐기게 됐어요. 부산의 야구를 즐기고 부산의 바다를 즐기고 부산의 시장과 부산의 골목을 너무너무 즐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부수적인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게 제 답입니다. 저는 부산을 대단히 사랑하고 부산이 잘 됐으면 좋겠고 부산 시민의 삶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과거부터 왔지만 그냥 방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구포의 문제도 구포나 그쪽의 문제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점점 동서 간의 어떤 차이가 생기고 있고 동서 간의 투자의 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국토 전체 균형 발전도 그렇지만 부산 내에서의 균형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집중하고 있는 정치인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산에 살면서 저는 부산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때 보면 그 차이가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부산은 충분히 살기 좋고 충분히 아름답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건 결국은 제가 대선 때 메가폴리스라는 개념을 아주 주된 공약을 걸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과 경쟁하는 도시들을 몇 개 아주 집중적으로 몰아 키워야 하고 거길 통해서 주변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지역에 대한 생각인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중으로서 집중 문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 집중의 핵심은 사실 이 경남 지역에 있어서는 부산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특구를 조성하고 이 부산에서만 할 수 있는 기업적인 어떤 규제를 풀어내거나 만들어내고 이런 방식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산의 동서교차 문제를 이제는 좀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출마를 전제로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좀 편하게 드리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전통의 제1당은 그걸 실현할 힘이 있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그걸 어떤 이슈화할 정도로 충분히 유능합니까? 결국은 보수 재건이 이 모든 거에 관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무한정 있으면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해주면 되죠.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한정돼 있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민주적이고 그리고 형평에 맞고 미래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은 관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선순위에서의 윗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산에서 한 3일 지내면서 그 얘기를 많이 지금 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이라는 곳이 다시 한번 정치 상황인데 좀 집중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할 말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이 선거 국면이라는 것은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점점 응축되고 모이는 곳입니다. 이때 민심을 최대한 대변해서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 그게 좋은 정치 아닙니까?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보다 훨씬 더 주가 부양과 국장의 국장을
저 띄우는데 더 진심이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금투세 밀어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제가 앞장서 선봉해서 꺾었습니다. 민주당의 항복을 받고 백지화 시켰죠.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국장의 부흥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주가 지수가 5천, 6천 되는 것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거 국민들 위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는 매우 그런 입장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죠. 지금의 이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이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부인하거나 그 영향을 과소평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공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핵심이라는 이 코스피 지수의 폭등에 큰 영향을 준 핵심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 사이클은 끝납니다. 언젠가 끝나죠? 언젠가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냉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 경제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러대면 그럼 이런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이 아주 큰 영향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말 황당무계한 이런 계엄 같은 걸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이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폭등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상합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겁니까? 그럴 리가요.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건 오히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계엄을 해서 이런 좋은 경제 상황이 오고 그걸 통해서 보수가 정책을 더 좋은 정책해서 국민들한테 더 선택받고 더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냐,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율은 어떻습니까? 계엄 때보다 더 안 좋지 않아요? 그러면 환율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정권, 민주당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는 다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 덕이고 환율은 뭡니까? 국제 정세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 안 하죠. 아니, 주가는 자기 덕이고 환율, 물가는 남 탓입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경제 정책을 냉정하게 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 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라. 이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막 오른다고 해서 어제 우리가 만났던 구포시장 상인들이 크게 뭐 민생이 나아집니까? 경기가 나아졌습니까? 물가가 안정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 못지않은 에너지를 진짜 서민 민생에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구포시장에서 드렸던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페북에 하나 썼는데요. 제 말 중에 틀린 게 있습니까? 그런데 뭐 보니까 민주당, 뭐 조국당 이런 분들 경쟁적으로 막 튀어나와서 저를 공격하던데 그런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민주당은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싶은 것 같고 조국당은 뭐 그분은 부산 말고 군산 같은데 나오고 싶어서 뭐 이리저리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런 거 한번 나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아첨한 것 아닌가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야 되고 주식 시장이 더 부흥해야 된다는 점에 100% 찬성해요. 보수 정당의 이 리더들 상대로 이런 게 있었죠. 지난 대선이나 이런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코스피 5천 공약했었을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대부분 황당하다. 뭐 이랬죠.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유일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제가 홍준표 후보랑
토론할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식시장을 활용시킨 거에 너무너무 찬성해요. 그런데 자화자찬해서 현실을 왜곡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도 있었지만 부산은 정말 역전승의 상징이었어요. 특히 저는 그걸 부산 시민의 그 힘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당시에 정말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윤 대통령이 의료 담화하고 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때 개헌선이 무너진다라는 판단이 우리가 돼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호소한 곳이 부산 지역이었어요. 그거 지켜달라. 개헌선 지켜달라. 결국 그래서 전재수 의원 지역 한 건 말고 나머지 다 밀어주셨죠. 그건 부산 시민의 어떤 수준 높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균형을 잡아주셨죠. 존경합니다. 그리고 금정선거에서도 그때 명태균 이슈 나오고 김건희 여사 이슈 나오고 뭐 이랬을 때였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내부 조사는 3에서 5%를 오히려 우리가 지는 상황이었고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민주당 후보와 조국당 후보를 단일화시켰고 그리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와서 계속 연일 유세를 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윤석열 노선 극복하자라는 공개적인 얘기를 그 선거운동에서 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 이 국정 개입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소위 김건희 라인 물러나야 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왜냐하면 전 부산 시민들이 그거를 바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했죠. 부산 분들 정면으로 얘기하시는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쭈뼛 때리는 거 좋아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김행 기고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결과 22% 승리를 주셨어요. 대단한 역전승이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 2025년 4월에는 부산 교육감 선거 있었고 거제 선거 있었잖아요. 재보궐. 그때는 역으로 계몽령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라는 정치 세력이 정치인들이 그 선거를 주도하면서 심지어는 전환길씨를 상징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그때 11% 18% 졌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옳은지 지금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뭔지를 가장 정확하게 고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 분들이 바로 부산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고 제가 여기서 정면으로 설득드리고 말씀드리고 경청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나라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보수재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수재건이 안 되면 민주당은 더 폭주할 거예요. 거들떠다보잖아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쪽 날개로 이 나라는 추락할 겁니다. 그러니 보수재건이 지금은 곧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보수재건의 길을 부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차게 해보겠습니다.